그날 밤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손은 제 남편의 손이 아니라는 것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 입술을 덮친 그 뜨거운 숨결, 제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던 그 섬세한 손끝, 20년을 함께한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전율이었습니다. 저는 거부해야 했습니다. 밀쳐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를 끌어안았을까요? 폭설이 쏟아지던 그새의 첫날 밤, 정전된 펜션에서 저를 찾아온 그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정거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연말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언제부터인가 낯선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푸석푸석한 피부, 처진 눈꼬리, 입가에 자리 잡은 팔자주름. 25에 시집와서 30해를 이 집에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울 보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영수가 보일러 온도 좀 낮춰라. 가스비가 얼마인데. 거실에서 남편 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부터 돈 타령입니다. 저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철수와 결혼한 건 25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말수 적은 게 듬직해 보였고 감정 표현이 서툰 게 남자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30해가 지난 지금 말수 적은 건 무관심이 되었고 감정 표현이 서툰 건 냉정함이 되었습니다. 밥 차려라. 출근해야 된다. 저는 거울 속의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여자야. 아직도 여자이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은 소리가 되지 못하고 목구멍 어딘가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는 동안 철수는 텔레비전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손잡고 걸은 게 언제였더라? 마지막으로 눈 마주치고 웃은 게 언제였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출근하고 나면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딸은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덩그러니 혼자 있으면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저는 왜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서럽거나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인생이 말라비틀어진 낙엽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나도 설레고 싶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여자로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 누군가 저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면 좋겠다는 생각.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는 미희에게서 왔습니다. 미희는 철수의 고교 동창 민석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남편들의 친구 모임인 송주회 덕분에 알게 되어 가끔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송주회는 이름 그대로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변치 말자는 뜻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40년 가까이 이어온 모임이었습니다. 영수가 나야 나. 새해 여행 얘기 들었어? 미희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고 화사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데 피부가 팽팽하고 몸매도 날씬했습니다. 남편 민석이 아내를 공주처럼 대접하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행? 무슨 여행? 아이고, 철수 씨가 또 말 안 했구나. 송주회에서 새해 맞이 해돋이 여행 가기로 했대. 동해안 펜션으로 2박 3일. 저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행이라니 얼마 만의 여행인지 모릅니다. 철수는 여행을 싫어했습니다.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아는 침대가 아니면 잠을 못 잔다며 항상 핑계를 댔습니다. 정자네도 간대. 새 부부가 같이 가는 거야. 재밌겠지 않아? 정자는 대식의 아내였습니다. 대식은 송주회 멤버 중 가장 막내로 우리보다 5살쯤 어렸습니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남자였는데 정자는 늘 남편이 밤마다 괴롭힌다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자랑하는 눈치였지만요. 근데 철수 씨가 가겠다고 했어? 민석이가 다 설득했대. 이번엔 꼭 가자고. 다들 나이 들어서 언제 또 이렇게 모이겠냐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여행은 가고 싶지만 철수와 2박 3일을 붙어 있는 게
과연 즐거울까 싶었습니다. 집에서도 대화가 없는데 여행 가서 뭘 하겠습니까? 가자, 영수가. 우리끼리 수다 떨면 되지 뭘. 남자들은 알아서 술 마시고 놀 거고. 미희의 말에 저는 결국 그래, 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남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의 부드러운 미소와 대식의 우람한 어깨가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뭘 입고 가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화사한 옷은 없고 있는 건 전부 칙칙한 색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예쁜 옷을 사지 않게 되었을까요? 이 나이에 무슨 꽃무늬야라며 스스로 포기한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결국 저는 무난한 검정 패딩을 꺼냈습니다. 뭐하노, 이 시간에. 철수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잠옷바람에 머리카락은 산발이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도 거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나 봅니다. 내일 뭐 입고 가나 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입어라. 누가 보기나 하나. 철수는 툭 던지듯 말하고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워서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등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누가 보기나 하겠어. 55 먹은 아줌마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민석이 운전하는 SUV에 올랐습니다. 세 부부가 두 대의 차에 나눠 탔는데 저와 철수는 민석 네 차에 탔습니다. 재수 씨, 뒤에 앉으세요. 형은 옆에. 민석은 저에게 뒷좌석 문을 열어주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저는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민석은 49인데도 마치 40대 초반 같았습니다.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또렷했으며 무엇보다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내 미희에게 말할 때도 항상 존댓말을 썼고 작은 것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민석 같은 남편을 만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차창 밖을 바라보며 저는 쓸데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뒤따라오는 차에는 대식네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민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말이 크고 행동이 거칠고 웃을 때도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덩치도 형들보다 한참 컸는데 헬스를 오래 해서 어깨가 떡 벌어지고 팔뚝이 우람했습니다. 대식이는 밤마다 날 못살게 해요. 이불 빨래가 일주일에 3번이에요. 정자가 모임 때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투덜대는 것 같으면서도 눈가에 웃음이 번지는 걸 보면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자가 은근히 자랑하고 있다는 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부러웠습니다. 민석처럼 다정한 남편도 부럽고 대식처럼 열정적인 남편도 부럽고 제 남편 철수는 둘 다 아니었으니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철수는 조수석에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민석은 미희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뭔가 달라지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동해안의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독채 펜션이었습니다. 앞마당에 작은 정원이 있고 뒤로는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바다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와, 좋다. 미희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방이 3개니까 부부별로 쓰면 되겠네요. 민석이 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방 배정이 끝나고 남자들은 차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대식이 혼자서 무거운 짐들을 번쩍번쩍 들어 옮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뭐 보세요? 대식이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씩 웃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짐이 무거워 보여서. 이거야 뭐 가벼워요. 매일 운동하는데요, 뭘. 대식은 팔뚝에 힘을 주며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정자가 옆에서 또 시작이다라며 한숨을 쉬었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는 여자들 몫이었습니다. 미희가 샐러드를 만들고 정자가 찌개를 끓이고 저는 밑반찬을 데웠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남자들은
마당에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오늘 좀 예뻐 보인다? 정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뭘 또, 똑같지. 아니야, 뭔가 달라. 눈이 반짝반짝해. 저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벗어나니까,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뭔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우리는 둘러앉아 건배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석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저는 맥주잔을 들고 모두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때 민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그윽하게 웃었습니다. 괜히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바보 같으니 뭘 혼자 설레는 거야. 저는 스스로를 타박하며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술판은 무르익었습니다. 남자들은 소주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누가 누구를 좋아했느니, 누가 선생님한테 혼났느니, 지금 들으면 유치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보물 같은 추억인 모양이었습니다. 야, 철수야. 너 고3 때 그 여자 있잖아.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여자. 걔 어떻게 됐냐? 대식이 물었습니다.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여자?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왜 지금 꺼내? 철수가 불편한 기색으로 술잔을 비웠습니다. 아, 형수님 계시는데 미안해요.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 대식이 허둥지둥 말을 바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30해를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 철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자, 분위기 바꾸자. 재수씨, 와인 드실래요? 민석이 재빠르게 화제를 바꿔주었습니다. 그가 와인을 따라주는 동안 저는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길고 섬세한 손가락이었습니다. 피아노 치는 손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와인잔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소량 같기도 하고 바다 내음 같기도 한 향기였습니다. 철수에게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냄새. 저는 와인을 홀짝이며 민석을 훔쳐봤습니다. 그는 아내 미희의 어깨를 감싸며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미희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대식이 정자에게 고기를 집어주고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 밤에 힘 빠지면 어쩌려고. 아이 참, 술자리에서 무슨 소리야. 정자가 얼굴을 붉히며 대식을 밀쳤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웃고 있다는 걸요. 저는 옆에 앉은 철수를 봤습니다. 그는 멍하니 소주잔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집어주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여자인데,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철수를 부축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양말을 신은 채로요. 여보, 양말 벗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철수의 양말을 벗겼습니다. 땀에 절은 양말에서 쿰쿰한 냄새가 났습니다. 30해 동안 이 냄새를 맡아왔습니다. 민석 씨는 절대 이러지 않겠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석은 아까 재수 씨 손 안 시려우세요? 라며 제 손을 잡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온기가 아직도 손등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솜털 같던 눈송이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해돋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철수는 이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하게 외로웠습니다. 30해를 함께 자면서 이렇게 외로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에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석일까? 대식일까? 미친 거 아니야? 뭘 기대하는 거야?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미소, 대식의 어깨,
그리고 철수의 코 고는 소리, 모든 것이 뒤섞여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난방기가 멈추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펜션 전체가 정전된 것이었습니다. 뭐야, 왜 이래? 복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희인 것 같았습니다. 폭설 때문에 정전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손전등 찾아볼게요. 민석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마저 눈보라에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옆에서 철수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정전이 되건 말건 상관없다는 듯이요. 잠시 후 소란이 잦아들었습니다. 다들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난방이 꺼졌지만 아직 이불 속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스르륵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화장실 가나 보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철수가 여기 있는데?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짐승이 먹이에게 다가가듯이요. 여보야? 저는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침대가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침대 끝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따뜻한 손이 제 발목을 감쌌습니다. 그 손은 철수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제 발목을 감싼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철수의 거칠고 딱딱한 손바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열기구처럼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야? 저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손이 발목에서 종아리에서 무릎으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마치 악기를 다루듯이 섬세하게요. 아니야, 이건 철수가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철수는 25살 신혼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부드럽게 저를 만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리 가요. 저는 밀쳐내야 했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거부해야 한다고 외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제 입술 위로 숙여왔습니다. 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술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소량, 아까 민석에게서 맡았던 그 향기였습니다. 아니, 거기에 거친 남자의 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대식에게서 맡았던 그 채취 같기도 했습니다. 민석 씨야? 대식 씨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가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키스였습니다. 30해 만에 처음 느끼는 종류의 키스였습니다. 철수는 키스를 하지 않습니다. 결혼 초에도 거의 하지 않았고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마치 제 입술을 먹어버리려는 것처럼 뜨겁고 마치 제 영혼을 빨아들이려는 것처럼 깊었습니다. 저는 거부해야 했습니다. 밀쳐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을까요? 그 순간 저는 55살의 철수 마누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원해지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여자였습니다. 폭설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감싸 안은 그 남자의 체온은 마치 용광로 같았습니다. 제 차가운 발끝부터 녹여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30해 동안 차가웠던 제 몸이 처음으로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발 말 좀 해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귓볼을 입술로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한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퍼졌습니다. 미쳤어. 이러면 안 돼. 머리로는 그렇게 외쳤지만 몸은 이미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잠옷 사이로 스며든 손가락이 척추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마치 피아노를 치듯이요. 섬세하면서도 확신에 찬 움직임이었습니다. 민석의 손일까요? 그의 길고 섬세한 손가락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허리를 휘감는 힘은 야성적이었습니다. 마치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강했습니다. 대식의 우람한 팔뚝이 떠올랐습니다.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라고. 저는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전이 된 펜션은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았습니다. 그저 그의 체온과 숨소리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헉!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말을 하면 들킬까봐 일부러 입을 다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단단한 근육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유령의 울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어둠이, 이 폭설이 고마웠습니다. 우리를 감춰주니까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잠깐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옆 침대에 철수가 자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와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요. 그런데 그 사실이 저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쁜 년이야. 나는 정말 나쁜 년이야. 저는 스스로를 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가구 같은 남자 옆에서 말라 죽어가던 제가 처음으로 물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 잠옷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풀릴 때마다 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바닥이 금방 그 자리를 덮었습니다. 차가움이 뜨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잠깐만. 저는 간신히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가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느껴졌습니다. 정말 누구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폭설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제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빠르게요. 이 사람도 떨리는 거야. 나만큼이나.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파도를 탔습니다.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밀려왔다가 물러나고 물러났다가 다시 밀려오는 파도. 처음에는 잔잔했지만 점점 거세지는 파도. 그의 손이 제 몸 구석구석을 훑쳤습니다. 마치 오래된 악기를 연주하듯이요. 어떤 곳을 누르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철수는 그런 적 없었습니다. 아니, 철수뿐 아니라 어떤 남자도 저를 이렇게 다룬 적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옆 침대에 철수가 있으니까요. 복도 건너편에 미희와 정자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새어나오는 신음을 그가 입술로 막았습니다. 키스였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키스. 저는 그의 입술에 매달렸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부표에 매달리듯이요. 그의 체온이 제 체온과 섞였습니다. 경계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까지가 그이고 어디까지가 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폭설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숨소리, 그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몸을 섞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제 뺨 위로요. 따뜻한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 같았습니다. 저도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신혼 때도 이렇게 땀 흘려본 적 없었습니다. 30해를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숨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요. 부드럽게, 다정하게, 민석 씨처럼 다정해. 하지만 그 손에 힘이 실렸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고개를 젖혔습니다. 대식 씨처럼 거칠어.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는 둘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섬세함과 야성, 다정함과 거침.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두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누구야? 제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제 입술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었을 겁니다. 어둠이 조금 옅어지기 시작할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반쯤 잠든 상태로 그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그가 제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가볍게 깃털처럼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싶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스르륵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전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철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이었을까?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증거였습니다. 땀에 젖은 이불,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아직도 떨리는 가슴.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놈은 누구였을까? 민석 씨였을까? 대식 씨였을까?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나를 찾아왔을까?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알 수 있을까요? 그 남자의 얼굴에서, 눈빛에서, 행동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건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켜지고 난방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의 조명을 바라봤습니다.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졌지만 이상하게 피부가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이게? 거울 속의 여자는 어제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제의 푸석푸석하고 지친 여자가 아니라 뭔가 살아있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유부녀야.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일어났나? 철수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철수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숙취가 심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어제 내가 술을 얼마나 마셨노? 필름이 끊겼다 필름이. 철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신음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필름이 끊겼다고? 그럼 정말로 철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저는 철수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어떤 눈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해장국이나 끓여줘. 속이 죽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에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민석 씨를 만나면 어쩌지? 대식 씨를 만나면 어쩌지? 그들의 얼굴에 무언가 다른 표정이 있으면 어쩌지? 거실에 들어서자 민석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잘생겼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아, 재수 씨, 일어나셨어요? 민석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 미소, 어젯밤에 그놈도 이런 미소를 지었을까요? 어제 푹 주무셨어요? 정전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질문이 뭔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제 푹 주무셨어요? 가 어제 좋았죠? 로 들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네네, 괜찮았어요.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오늘 해돋이는 못 보겠네요. 민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보이지 않을까요? 그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피잔을 감싸쥔 그 손, 길고 섬세한 손가락, 어젯밤 제 등을 훑던 그 손길 같기도 했습니다. 뭘 그렇게 보세요? 민석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커피 향이 좋길래. 아, 이거요? 제가 드립 커피 좋아해서요. 재수 씨도 한 잔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저는 그의 뒷모습을 훔쳐봤습니다. 이 사람일까? 정말 이 사람일까? 커피를 받아들고 있을 때 대식이 들어왔습니다. 아, 형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대식의 목소리는 언제나 우렁찼습니다. 마치 스피커를 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밥을 이미 2공기나 비운 모양이었습니다. 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형수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어제 잠을 잘 주무셨나 봐요? 대식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다들 같은 질문을 하는 걸까요? 피부가 반질반질하시네요. 팩이라도 하셨어요? 아, 아니.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식은 싱글벙글 웃으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 우람한 팔뚝, 어젯밤 저를 으스러지게 안았던 그 팔뚝 같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일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식은 정자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대식은 정자가 자랑하듯 밤마다 그녀를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굳이 저를 찾아올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희를 공주처럼 대하는 민석이 왜 저를 찾아오겠습니까? 말도 안 돼. 둘 다 말이 안 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 방에 들어온 건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철수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은 건 2사람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남자들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민석의 손, 길고 가늘고 섬세했습니다. 젓가락질도 우아했습니다. 손톱이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대식의 손, 크고 두툼하고 힘이 넘쳐 보였습니다. 손가락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모양이 마치 삽을 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의 그 손은 어땠을까요? 저는 눈을 감고 떠올려 봤습니다. 크고 두툼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등을 훑을 때는 섬세했습니다. 민석의 손 같기도 하고 대식의 손 같기도 했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지? 어둠 속이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오직 느낌뿐이었습니다. 영수가 밥 안 먹어? 미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멍하니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응. 입맛이 좀. 에이, 어젯밤에 폭설 때문에 잠을 못 잤나 봐. 나도 정전되니까 무섭더라. 미희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밥맛을 모르겠습니다. 그때 민석이 말했습니다. 재수 씨,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저는 소금통을 집어 건넸습니다. 그때 민석의 손이 제 손에 스쳤습니다. 찰나의 접촉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온기, 어젯밤 느꼈던 그 온기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걷었습니다. 민석은 아무렇지 않게 소금을 뿌리며 계란말이를 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맞을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남자들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서 차를 빼려면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세 남자가 삽을 들고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움직임이 가볍고 우아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이요. 반면 대식은 한 삽에 엄청난 양의 눈을 퍼올렸습니다. 힘이 장사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한쪽에서 숙취 때문인지 삽질을 몇 번 하다가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게 내 남편이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 잠옷에서 향기가 났습니다. 어젯밤 갈아입지 않았던 잠옷. 세탁기에 넣으려고 집어들었는데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소량, 민석에게서 맡았던 그 향기였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맡았던 그 향기. 민석 씨야? 정말 민석 씨였어? 저는 잠옷을 코에 갖다 댔습니다. 분명히 소량이었습니다. 민석이 쓰는 향수 냄새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땀 냄새, 거친 남자의 채취, 민석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둘 다 묻은 거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어둠 속에서 두 남자의 향기가 섞인 걸 수도 있었습니다. 펜션 자체에 배어있던 향기일 수도 있고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서는 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저는 잠옷을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 날이 개어서 우리는 마을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남자들은 앞차에 타고 여자들은 뒷차에 탔습니다. 저는 정자, 미희와 함께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영수가 얼굴이 좋아졌다? 뭔가 달라 보여. 정자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달라? 모르겠어. 눈빛이 반짝반짝한 것 같기도 하고. 보톡스 맞았어? 무슨 소리야, 보톡스는.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미희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자 말이 맞아. 영수가 너 뭔가 달라. 연애라도 하나? 아이 참 무슨 연애야.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다행히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나는 어젯밤에 죽는 줄 알았어. 대식이가 또 그랬거든. 뭘 또 그랬는데? 미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깨우더니 아이 참 말도 못해. 정전이 되니까 어둡잖아. 그래서 더 불타올랐나 봐. 정자는 볼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정자네는 밤중에 같이 있었다고? 그렇다면 대식은 제외인 걸까요? 대식이 정자와 함께 있었다면 제 방에 올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정자의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게다가 밤중이 정확히 몇 시인지도 모르고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괜히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펜션으로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묘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놈이 누구인지 모른 채 돌아가는 건가? 저녁을 먹고 술판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남자들을 관찰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젠틀했습니다. 아내 미희에게 고기를 집어주고 물을 따라주고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대식은 여전히 호탕했습니다. 큰 소리로 웃고 술을 콸콸 마시고 정자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둘 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정말 둘 중 하나인 거 맞아?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꿈이었던 걸까요? 너무 생생했지만 혹시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하지만 아침에 본 잠옷의 향기는요? 땀에 젖은 이불은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제 방에 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술판이 끝나갈 때 민석이 말했습니다. 재수 씨, 오늘 밤은 푹 주무세요.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그 말이 평범한 인사로 들렸지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 밤은이라는 말이 뭔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식도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푹 쉬세요. 좋은 꿈 꾸세요. 좋은 꿈이라니. 왜 자꾸 이런 말들이 다르게 들리는 걸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그가 또 올까? 기대하면 안 되는데, 바라면 안 되는데. 하지만 가슴은 이미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어제처럼 술에 취해 방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올까? 오늘 밤도 올까? 시계 바늘이 12시를 넘어갔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문고리가 돌아가지 않을까? 1시가 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2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안 오는 거야?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상심했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유부녀가 55 먹은 아줌마가 다른 남자를 기다리고 있다니 3시가 됐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가 오지 않아서 우는 건지 그를 기다린 제가 한심해서 우는 건지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짐을 쌀 때 저는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의 열기, 땀, 숨소리, 정말로 있었던 일일까요? 하지만 잠옷에서 났던 향기가 떠올랐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왔었습니다. 왜 다시 오지 않은 거지? 왜? 저는 미련처럼 그 질문을 품고 펜션을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환기되지 않은 집 냄새, 철수의 담배 냄새가 배어있는 커튼 냄새. 저는 한숨을 쉬며 짐을 내려놨습니다. 밥 차려라. 배고프다. 철수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여행 내내 거의 대화하지 않았고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똑같은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마치 여행이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저는 철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투박하고 거칠고 때가 낀 손, 어젯밤 저를 만졌던 그 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역시 철수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철수는 평생 저를 그렇게 만진 적이 없습니다. 신혼 때도요. 그날 밤의 손길은 철수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철수는 여느 때처럼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의 등짝을 바라봤습니다. 30해를 이렇게 살았구나. 문득 서글퍼졌습니다. 어젯밤의 열정은 꿈처럼 사라지고 현실만 남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현실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숨결, 두근거리는 심장, 녹아내리는 것 같은 쾌락. 그놈은 누구였을까? 그 질문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동네 아줌마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왜 민석이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걸까요? 송죽회 일이라면 철수에게 연락하면 될 텐데요. 여보세요? 아, 재수씨, 민석입니다. 바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괜히 긴장됐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설 지나고 뒤풀이 한번 하시죠. 지난번 펜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1박 2일로 다시 잡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시 만난다고요? 같은 펜션에서? 철수 씨한테는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재수 씨 일정만 먼저 여쭤보려고요. 아, 네. 저야 뭐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날짜 정해지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 그리고 민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네. 지난번에 푹 주무셨어요? 정전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걱정됐거든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질문, 아침에도 했던 그 질문, 왜 자꾸 같은 말을 하는 걸까요? 네, 잘 잤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에 뵐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나를 부르는 신호인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명절 음식을 장만해야 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뒤풀이는 언제일까? 민석 씨가 왜 나한테 먼저 전화했을까? 정말 그 사람이 맞는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명절 한복을 입으려다가 문득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밥맛이 없어서 많이 못 먹었거든요.
나도 예뻐질 수 있을까? 아직 여자일 수 있을까? 저는 그날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밥 대신 샐러드를 먹고 저녁에는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철수는 의아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바람났나? 왜 이리 씻었었노? 아이고, 건강 챙기려고 그러는 거지 뭐.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예뻐져 있어야지.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철수를 위해서가 아닌 건 확실했습니다. 미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영수가 뒤풀이 2월 15일로 잡혔대. 같은 펜션이래.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열흘만 기다리면 다시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날 밤의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뒤풀이 전날 밤 저는 옷장 앞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눈에 띌 테고 너무 수수하면 볼품 없어 보일 테고 저는 옷을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선택한 건 은은한 분홍색 니트와 검정 바지였습니다. 화사하면서도 점잖아 보이는 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연습했습니다. 평소에는 선크림만 바르고 다녔는데 오랜만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썹을 그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실패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뭐하노, 이 시간에. 철수가 방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화장품을 감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네 요새 이상하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운동한다고 돌아다니고 뭔 일 있나? 없어. 그냥 건강 챙기려고. 철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관심도 없으면서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살이 빠지니까 턱선이 살아났습니다. 피부도 조금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놈이 누구인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한 달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앞마당의 정원, 뒤편의 소나무 숲,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바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 영수가, 너 살 빠졌다. 미희가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정자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네? 다이어트 했어? 얼굴이 갸름해졌어. 조금 빠졌나? 요새 운동 좀 했거든. 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티가 나는구나. 노력이 보이는구나. 남자들도 짐을 내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석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수 씨,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화사해졌네요. 저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 미소, 어젯밤에도 이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대식도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진짜 예뻐지셨네요. 무슨 비결이에요? 대식의 칭찬은 스스럼 없고 거침없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에이, 무슨. 철수는 옆에서 짐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못 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관심도 없겠지요. 방 배정이 끝나고 저는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전 그날 밤의 방이었습니다. 침대도 그대로, 커튼도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그 일이 있었구나. 저는 침대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의 숨결, 뜨거운 체온, 녹아내리는 감각,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술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작정하고 술을 권했습니다. 남자들에게요. 술에 취하면 본색이 나올 테니까요.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눈빛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제가 쏩니다. 다들 많이 드세요. 저는 소주병을 들고 돌아다니며 잔을 채웠습니다. 미희와 정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영수가, 너 오늘 왜 그래? 평소에 술 안 따라주잖아.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요. 다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는 애교까지 부렸습니다. 철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재수 씨가 따라주시니까 더 맛있네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일까요? 그냥 사교적인 말일까요? 대식은 잔을 원샷으로 비웠습니다. 형수님, 한 잔 더요. 네, 많이 드세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술이 들어갈수록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 많아지고 웃음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 저는 고민 끝에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게임해요. 벌칙 있는 거요. 다들 환호했습니다. 술 게임은 분위기를 띄우는데 최고니까요. 저는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눈 가리고 배우자 손찾기 게임. 그 손을 만지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만졌던 그 손을요.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자, 규칙은 간단해요. 눈을 가리고 남자들 손을 만져서 자기 남편 손을 찾는 거예요. 미희가 신나서 안대를 꺼내왔습니다. 정자가 먼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보며 남자들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자가 안대를 쓰고 남자들 앞에 섰습니다. 세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 손, 정자가 민석의 손을 만졌습니다. 길고 섬세한 손가락을 쓱쓱 훑쳤습니다. 너무 부드러워. 우리 대식이 손 아니야. 정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식의 손을 만졌습니다. 이건 딱딱하고 두꺼워. 이거다. 정자가 안대를 벗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대식이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역시 마누라는 내 손을 알아보네.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재수 씨 차례예요. 미희가 저에게 안대를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대를 쓰고 어둠 속에 섰습니다. 한 달 전 그날 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손이에요. 누군가의 손이 제 손바닥에 올려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손가락이 길고 섬세했습니다. 손톱이 매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민석 씨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은 그날 밤의 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밤의 손에는 적당한 굳은 살이 있었거든요. 다음 손이에요. 두 번째 손이 올려졌습니다. 크고 두툼하고 거칠었습니다. 손가락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대식 씨야. 이 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도 그날 밤의 손과는 달랐습니다. 너무 거칠었습니다. 그날 밤의 손은 거칠면서도 섬세했거든요. 마지막 손이에요. 세 번째 손이 올려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만져보았습니다. 적당히 굳은 살이 박여 있으면서도 손가락 마디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웠습니다. 다른 손들보다 체온이 높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손이야. 이 손이 그날 밤의 손이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체온, 이 굳은 살, 이 익숙한 느낌. 하지만 누구의 손일까요? 민석도 아니고 대식도 아니라면 그때 손목에서 희미한 향기가 났습니다. 소량, 그날 밤에 맡았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대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제 남편, 30해를 함께한 그 무뚝뚝한 남자. 방금 제가 만진 손이 철수의 손이었다니. 왜 그래? 남편 손도 못 알아봐? 철수가 통통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가?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황급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철수야? 그날 밤에 그놈이 철수였다고? 말도 안 됐습니다. 철수는 그날 밤 옆 침대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깐, 정말 철수가 코를 골고 있었던 거 맞아? 저는 그날 밤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을 때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게 정말 코 고는 소리였을까?
아니면 다른 소리였을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방금 만진 철수의 손에서 소량이 났습니다. 그날 밤에 맡았던 그 향기가요. 철수가 언제부터 향수를 뿌렸지? 저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소주를 마시며 대식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철수가 가끔씩 저를 슬금슬금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요. 술자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고 물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철수가 멈칫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 말? 모르면서 그날 밤, 새해 첫날 밤에 뭐 했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까 귀만 빨개진 게 아니라 이번엔 얼굴 전체가요. 그날 밤 나는 술 취해서 잤는데 거짓말하지 마. 저는 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목에서 희미한 향기가 났습니다. 아까 게임할 때 맡았던 그 향기. 이 향수 뭐야? 당신 평생 향수 안 뿌렸잖아. 철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그날 밤에 당신이 온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철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켰나?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갔다. 그날 밤에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진짜였어. 정말로 철수였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해 동안 등만 보이던 남자가, 돈 타령만 하던 남자가,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던 남자가 그날 밤 저를 그렇게 만졌다니. 왜 그랬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요. 네가 하도 남들 부러워하길래. 뭐? 민석이네 부부 보면서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 다 봤다. 대식이가 정자 어깨 감쌀 때 한숨 쉬는 것도 나만 모를 줄 알았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철수가 그런 것까지 보고 있었을 줄 몰랐습니다. 30해를 살면서 내가 니한테 뭘 해줬나 생각해봤다. 아무것도 없더라. 손 한번 제대로 안 잡아줬고 예쁘다 한마디 못했고 네가 왜 시들시들해지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무뚝뚝한 남자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다니. 그날 밤에 정전이 됐잖아. 어둡더라. 그때 용기가 났다. 어차피 안 보이니까. 평소처럼 하면 네가 또 저리 가서 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을 안 했다. 그래서 짐승남 컨셉을 연기한 거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식이가 그러더라. 남자는 허리 힘이라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몰래 헬스장 다녔다. 스쿼트 3,000개씩?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철수가 헬스장을, 스쿼트를, 향수도 민석이한테 빌렸다. 네가 민석이 냄새 맡을 때 눈이 반짝거리더라고. 그래서 같은 향수 뿌렸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 무심한 남자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다니. 저는 철수의 등짝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 바보야. 그럼 말을 하지 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아야. 철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등을 때렸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밤마다 고민했다고. 죄책감에 잠도 못 잤다고.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억울하고 허탈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도 우스웠습니다. 다이어트도 했다고. 화장도 연습했다고. 다른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뭐? 철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말해버린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남자한테 설렜다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그날 밤에 내가 아닌 줄 알면서도 좋았던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았어.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건 당신이었잖아. 결국 당신이었다고. 그건 결과론이지. 니는 다른 남자인 줄 알면서 즐긴 거잖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오랜 침묵 끝에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알아. 뭘? 내가 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30해 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 네가 다른 남자한테 눈이 가는 게 당연해. 내 잘못이야. 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남자의 속마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다, 영수가. 나도 니한테 설레고 싶었어. 나도 한 번쯤은 니한테 멋진 남자이고 싶었어. 그래서 그랬다. 결과적으로 니를 속인 거니까 화나면 때려. 욕해도 돼. 근데 내 마음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처럼요. 나 아직도 네가 좋아. 55 먹은 주제에 이런 말하기 쑥스럽지만 진짜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동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잡했습니다. 30해 동안 몰랐던 남편의 진심, 그리고 한 달 동안 다른 남자에게 설렜던 제 자신, 모든 것이 뒤엉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늘 밤은 생각 좀 할게. 저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철수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철수였어.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0해 동안 한 번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남자, 스킨십은커녕 눈 마주침도 없던 남자, 그 남자가 저를 위해 헬스장을 다니고 향수를 빌리고 어둠 속에서 용기를 냈다니. 바보 같은 남자.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바보 같았어. 저는 민석의 다정함에 설레고 대식의 남성미에 눈이 갔습니다. 남의 남편을 부러워하면서 제 남편은 보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바보였구나. 새벽이 밝아올 때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파로 가서 잠든 철수를 깨웠습니다. 여보, 철수가 눈을 떴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은 연기하지 말고 그냥 당신대로 해봐요.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어둠 속에서 숨지 말고 불 켜고 당신 얼굴 보면서 하고 싶어. 저는 철수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은 첫날 밤과 달랐습니다. 어둠 속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저는 철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얼굴, 30해 동안 매일 봤던 얼굴.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이마, 세월의 흔적이 남은 눈가,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떨리는 눈빛. 긴장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섭다. 뭐가? 네 눈을 보면서 하는 게. 어둠 속에서는 네 표정이 안 보이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네가 뭘 느끼는지 다 보이잖아. 실망하면 어쩌나 싶어서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순수한 면이 있었다니. 바보야. 난 이미 그날 밤에 좋았다고 했잖아. 그건 내가 누군지 몰랐을 때고. 알아도 좋아. 당신이니까. 저는 철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수염 자국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에 누군지 몰라서 설렜던 건 맞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당신이어서 다행이야. 철수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남자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30해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영수가, 응, 고마워. 나 같은 놈이랑 살아줘서.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분 좋게 눈을 떴습니다. 옆에 철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여운 때문일까요? 부엌으로 나가니 미희와 정자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영수가 어젯밤에 뭘 했길래 얼굴이 그래? 미희가 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뭐가? 완전 신혼 얼굴이야. 반질반질해. 정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네. 영숙이 너 어젯밤에 철수 씨랑 뭐 한 거 아니야? 저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우리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때 철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머리를 정돈하고 옷도 말끔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줄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가 저한테 여보라고 부른 건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야나 영수가였거든요. 응, 잠깐만. 저는 커피를 타서 건넸습니다. 철수가 커피잔을 받으며 제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미희와 정자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야 이건? 철수 씨 바뀌셨네? 민석과 대식도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 사이가 좋아 보이시네요. 여행 오길 잘했네요. 저는 민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미소에 설렜을 텐데 지금은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른 남자는 안 봐도 되겠구나.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여자들끼리 마당에 나가 수다를 떨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어젯밤에 뭔 일 있었어? 미희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냥 남편이랑 대화를 좀 했어. 대화만 하고 얼굴이 저렇게 돼? 정자가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에이, 대화 말고 다른 것도 했지? 솔직히 말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을 다시 본 것 같아. 다시 봤다니 30해 동안 몰랐던 면을 알게 됐어. 철수가 생각보다 낭만적인 사람이더라고. 미희와 정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 씨가? 그 무뚝뚝한 철수 씨가 낭만적이라고? 응, 나도 놀랐어. 저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저와 철수만의 비밀이니까요. 정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러워. 나도 대식이한테서 그런 면을 발견하고 싶다. 대식 씨 좋잖아. 밤마다 그렇게 괴롭힌다며. 그건 그거고 낭만은 또 다른 거지. 미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민석이 다정하긴 한데 가끔은 짜릿함이 없어. 너무 점잖달까? 저는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민석의 다정함을 부러워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남의 남편이 좋아 보이는 건 다 착각이야. 제일 좋은 건 내 남편이더라. 미희와 정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영숙이 너 진짜 달라졌다. 무슨 일이야?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펜션을 떠나기 전 민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재수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요? 네, 뭔데요? 민석이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번 여행 때 혹시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저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정전됐을 때요. 저도 잠이 안 와서 복도에 나갔었거든요. 그때 누가 재수 씨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저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민석이 봤구나. 그래서 혹시 철수 형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간 건 아닌가 싶어서요. 괜한 걱정이겠지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아, 그거요. 철수 씨가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아, 그랬구나. 다행이네요. 민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요? 송죽해 식구끼리 당연한 거죠. 민석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순간에도 설렜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펜션을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철수가 같은 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민석이 운전하고 미희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철수가 슬그머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손을 잡다니 철수답지 않았습니다. 뭐야, 손 왜 잡아? 그냥. 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쑥스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미희가 백미러로 우리를 보더니 킥킥 웃었습니다. 두 분 신혼여행 온 것 같으시네요.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철수도 귀가 빨개졌습니다. 뭔 소리야? 나이 먹은 사람들이. 철수가 통통대며 말했지만 손은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손잡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녹아 길이 질퍽했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새해 첫날 밤에 시작된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철수는 예전처럼 무뚝뚝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잘 잤어? 라고 물었고 저녁에는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사소한 질문이었지만 30해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철수에게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물어보고 오늘 피곤해 보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퇴근하며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가 꽃을 사온 건 결혼기념일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예뻐서. 철수가 민망한 듯 꽃을 내밀었습니다. 장미 한 다발이었습니다. 저는 꽃을 받으며 웃음이 났습니다. 당신이 꽃을 사오다니. 세상에, 왜 이상해? 이상하지. 30해 만에 처음이잖아. 철수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사올게. 저는 꽃을 꽃병에 꽂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이 우리를 바꿨구나. 어둠 속에서 시작된 것이 밝은 곳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집간 딸 수진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달라지셨다며? 수진이가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래? 오빠가. 아빠가 요새 헬스장 다니신다고. 향수도 뿌리시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눈치를 챘군요. 응, 좀 달라지셨어.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 싸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새해 들어서 마음을 고쳐먹으신 것 같아. 진짜? 아빠가? 수진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때 철수가 퇴근했습니다. 수진이 왔네?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빠, 웃으시네. 진짜 많이 달라지셨다. 철수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좀 변하더라. 수진이가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저는 수진이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시 엄마한테 설레기 시작한 것 같아.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헐, 진짜? 로맨스 영화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나이 들어도 로맨스가 있더라. 봄이 왔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꽃이 피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동안 말라있던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도 저렇게 다시 피어나는 걸까? 철수가 옆에 왔습니다. 뭐 봐? 꽃 예쁘지 않아? 응. 철수가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영수가, 응, 고마워. 뭐가? 그날 밤에 밀어내지 않아줘서, 다시 기회를 줘서. 저는 철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투박하고 무뚝뚝한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숨어있는 다정함이 보였습니다. 나도 고마워. 용기 내줘서, 서툴러도 노력해줘서.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저를 찾아온 그 남자는 결국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30해 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밤에 시작된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봄이 무르익을 무렵 송죽회에서 봄 소풍을 갔습니다. 이번엔 1박이 아니라 당일 나들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세 부부가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미희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정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봄이 오니까 기분도 좋고. 저는 철수 옆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좋아하는 메뉴로요. 여보, 이것 좀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저는 철수에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미희와 정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영수가, 너 진짜 달라졌다. 철수 씨한테 반찬 집어주는 거 처음 본다. 그러게, 완전 신혼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철이 좀 들었나 봐. 철수도 웃으며 제육볶음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목마르지? 이거 마셔. 민석과 대식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철수 형, 형도 많이 달라지셨네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대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요. 예전에 무뚝뚝한 형 어디 갔어요? 철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마누라한테 잘해야겠다 싶더라. 늦었지만 저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이 있다니 저는 행복했습니다.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미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영수가 잠깐 얘기 좀 하자. 미희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벚꽃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솔직히 말해줘. 너희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희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해 여행 때 일이 있었어. 알아. 나도 짐작하고 있었어. 저는 놀랐습니다. 뭘 짐작했는데? 정전되던 밤에 뭔가 있었지? 다음날 아침에 너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잖아. 그리고 민석이가 그러더라. 밤에 누가 내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걱정 마. 민석이한테 철수 씨라고 말해뒀어. 남편이 화장실 갔다 온 거라고. 민석이 그 말 믿더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미희야. 근데 정말 철수 씨였어? 아니면 다른 사람? 미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수였어. 다행이다. 미희가 웃었습니다. 사실 나도 민석이가 그랬으면 좋겠어. 가끔은 예측 불가능하게. 다정한 것도 좋지만 너무 점잖으면 지루하잖아. 저는 웃으며 미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석 씨한테 말해봐. 가끔은 다르게 해달라고. 말해도 될까? 당연하지. 부부는 말해야 알아. 미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영수가. 너 덕분에 용기 났어. 우리는 벚꽃 아래에서 포옹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새해가 왔습니다. 송주회에서는 작년처럼 해돋이 여행을 갔습니다. 같은 펜션, 같은 멤버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자, 새해 첫 해돋이 보러 가자. 민석이 다들을 깨웠습니다. 새벽 5시, 우리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춥지? 응, 조금. 철수가 자기 패딩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미희와 정자가 부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철수 씨 진짜 로맨티스트 되셨다. 그러게. 작년이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저는 웃으며 철수에게 기댔습니다.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와, 예쁘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작년 새해에는 폭설 때문에 해돋이를 못 봤었죠. 올해는 맑은 날씨 덕분에 완벽한 일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철수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작년 새해 첫날 밤 기억나? 당연히 기억나지. 올해도 한번 해볼까?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바보, 사람들 앞에서 오늘 밤에 이번엔 불 켜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오늘 밤에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해 첫 햇살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찾아온 그 뜨거운 손길, 숨이 막힐 것 같은 키스, 20년 만에 느꼈던 살아있다는 감각. 그때 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민석일까, 대식일까, 설레고 떨리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남자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30해 동안 옆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남편, 무뚝뚝하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던 남편, 그 남편 안에 이런 열정이 숨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다른 남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원했던 건 나를 여자로 봐주는 누군가였고 그 누군가는 처음부터 제 옆에 있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저는 빛을 찾았습니다. 그 빛은 새로운 남자가 아니라 오래된 남편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철수가 묻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아하지 않았을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좋았지. 근데 알고 나서는 더 좋아졌어. 철수가 웃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한 웃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손을 잡고 걷습니다. 나이 들어도 주름이 늘어도 서로의 손을 잡습니다. 새해 첫날 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신호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